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원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길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올바른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는 이야기,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듣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가족 중에 당뇨로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당뇨병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에게나 가까워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당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정보가 아니라 왜 생기는지, 무엇이 위험한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까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는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이 정상보다 높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 에너지로 쓰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이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는 제2형 당뇨병입니다. 이는 인슐린이 부족하다기보다 몸이 인슐린의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심하기 쉽지만 서서히 혈관과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생활 습관과 몸의 변화가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과 조건이 당뇨를 더 쉽게 만들까요? 다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와 식습관의 문제.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사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흰쌀밥, 국수, 빵, 떡, 감자, 고구마, 그리고 달콤한 간식까지. 대부분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흰쌀이나 밀가루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혈액 속 포도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인슐린이 충분히 나와도 몸이 점점 반응을 덜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단음료는 매우 위험합니다. 음료 속 당분은 씹는 과정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식사 후 달콤한 커피, 과일 주스, 탄산음료를 자주 드신다면 이미 혈당은 매일 큰 변화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식사량입니다. 나는 단 것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밥을 2공기씩 드시거나 반찬보다 밥 비율이 훨씬 높다면 그것 역시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당뇨병은 단 것을 많이 먹어서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위험이 커집니다.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비율을 늘리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당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당뇨 위험을 더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 바로 복부 비만과 체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부 비만과 운동 부족의 영향.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두 번째 큰 원인은 바로 복부 비만과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아도 배는 점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장 지방이 늘어났다는 신호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모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뱃속 깊은 곳에 쌓인 지방은 여러 염증 물질을 분비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몸은 인슐린의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당뇨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허리둘레 증가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도 배가 많이 나온 경우에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날씬해 보여도 속에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를 마른 비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 역시 당뇨 위험군에 속합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충분히 움직이면 혈액 속 포도당을 자연스럽게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거나 활동량이 적으면 혈당이 소비되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복부 비만과 근육 감소가 함께 진행되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는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중요한 것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활동만으로도 혈당 조절 능력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당을 크게 흔드는 또 다른 원인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의 위험.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생활 요소, 바로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과 운동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과 수면의 상태도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씩 지속될 때입니다. 혈당이 반복적으로 올라가면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되고 결국 몸은 인슐린의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경제적 걱정, 가족 문제, 외로움, 건강에 대한 불안은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 역시 큰 문제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 결과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더 찾게 되고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 자주 깨는 수면 패턴은 혈당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은 또다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당 관리는 식단표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과 충분한 수면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균형이 잡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유전과 나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력과 나이,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마지막 원인은 가족력과 나이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당뇨가 있다면 위험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이것은 체질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 중 한 분이 당뇨병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발병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두 분 모두 당뇨라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전은 가능성을 높일 뿐 반드시 당뇨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그 가능성을 키울 수도 있고 충분히 낮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당뇨 위험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납니다. 신체 활동은 감소하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인슐린의 작용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혈당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목이 마르거나 소변이 잦아지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혈당이 상당히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제2형 당뇨병입니다. 이는 생활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의 선택이 앞으로의 혈당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복부 비만,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족력, 그리고 나이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도 있습니다. 식습관을 조금 바꾸고 하루 30분만 더 움직이고
잠을 충분히 자는 작은 실천이 혈당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길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